오늘 경기도 나폴리가 당연히 다음 주 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는데 여기서 아쉬웠던 건 결국 오시멘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았던 흐비차,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이런 앞선에 있는 선수들의 공백을 오늘 메우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안 좋다 보니까 더 빛이 났던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베로나가 5-3-2 전형에서 수비 라인을 뒤로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리고 완전히 박스 주변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 베로나는 나폴리의 수비 라인 김민재와 주앙 제주스를 전혀 압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앞쪽에 있는 나폴리 선수들을 수비 라인에서 확실하게 마크하겠다. 이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내려앉으면 자연스럽게 나폴리의 수비 라인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올라온다는 뜻은 김민재와 오늘 주앙 제주스 두 명의 센터백이 골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 중앙 수비수들의 공격적인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클럽들의 센터백들은 올라와서 공격에도 가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의 공격적인 능력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시면요, 베로나가 내려가 있으니까 나폴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김민재가 볼을 받았을 때 이 앞쪽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열려있을 때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김민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선수가 올라오니까 끌려 나갔을 때 이렇게 상대 수비에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공격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오늘 경기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베로나의 위치를 보시면요, 베로나의 선수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베로나는 앞쪽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낼 생각이 전혀 없죠. 상대가 내려가니까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계속 볼을 끌고 올라오죠. 왜냐면 상대팀이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막아야 돼요. 어쨌든. 근데 막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폴리의 선수가 한 명 정도는 압박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폴리가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김민재가 올라올 때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왜 끌고 들어가냐? 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와라, 이런 의도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스피드가 워낙에 빨라서 앞쪽에 공간이 생겼을 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스피드가 매우 좋습니다. 라흐마니는 저렇게 공간이 열렸을 때 자기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 정교함이 김민재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김민재는 라흐마니보다 공간이 생겼을 때 볼을 끌고 올라오는 스피드가 뛰어나죠. 약간의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디로렌초가 상대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길 때 공간이 나오니까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서 정말 넓은 공간이 김민재에게 형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상대 수비수 한 명이 김민재를 마크하기 위해서 약간 올라오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디로렌초가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디로렌초에게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김민재를 끌어올리는 이유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김민재가 높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마크해야 되고, 마크했을 때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서 무언가 나폴리가 공격 찬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고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김민재가 높은 위치까지 계속 올라오고요. 이때 수비수 한 명이 김민재에게 끌려 나가니까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으로 공격수 한 명이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민재가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 공간을 나폴리가 활용한다. 물론 여기서 김민재가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패스가 정교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패스가 약간 길게 들어가면서 마무리는 안 됐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폴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싶었는지 이거를 알 수 있었던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장면 보시면요, 김민재의 장점이 나와요. 어떤 장점이냐, 김민재가 자신의 앞쪽에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합니다. 드리블 돌파를 하는데 올라왔을 때 나폴리의 공격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는 스피드가 좋으니까 올라가서 심지어 패스를 줄 공간이 없으니까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근데 드리블을 시도했을 때 베로나의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내는데 성공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수의 커버에 이 드리블 돌파가 이제 저지를 당하긴 했지만 드리블 돌파까지 시도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요, 수비수가 끌려 나오거든요. 끌려 나오면 안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김민재가 패스만 한번 됐으면 곧바로 라스파도리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김민재가 올라왔을 때 김민재의 뭐 정교한 패스, 스루 패스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 전형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전형을 원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최고의 장면은 이 장면이었습니다. 93분에 나왔던 장면인데 김민재가 볼을 잡아요. 볼을 잡은데 자신의 앞쪽에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로나의 선수가 김민재보다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민재의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베로나의 공격수 유리치가 김민재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의 돌파를 저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가 약간 터치가 길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달려오는 속도보다 김민재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서도 김민재가 치고 나갔고 여기서 무리하게 베로나가 태클을 하면서 반칙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오늘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단순하게 수비 라인에서의 커버 이런 게 아니라 볼을 직접 끌고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김민재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재의 터치 맵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최후방에서부터 최전방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엄청나죠? 이 박스 주변에서 터치를 한 횟수보다 미드필더 라인, 심지어는 하프라인을 넘어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더 많아요. 이 박스 안에서 터치한 것보다. 엄청나게 올라와서 플레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 보시면 최후방에서부터 최전방까지 왔다 갔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다. 여기에 플러스 당연히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비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꽤나 올라왔어요. 매우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 한 명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가 패스의 길을 막아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정말 센스 있게 넘어오는 볼을 어깨로 걷어냅니다. 요 장면들,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호나우지뉴가 등 패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깨로 넣어주는 패스, 요런 패스들이 호나우지뉴의 정말 센스 있는 패스, 요런 장면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보시면 김민재가 어깨로 볼을 끊어내거나 요런 장면들이 공격에서의 그런 이 센스 있는 플레이와 버금갈 정도로 매우 센스 있는 커팅 장면이었다. 당연히 베로나가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전방으로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냈을 때 김민재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의 볼을 완벽하게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하니까 베로나가 역습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장면들이 오늘 경기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제 플레이에서 매우 좋았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고요.
다만 오늘 나폴리에서 안 좋았던 건 뭐냐? 오시멘의 공백이 정말 큽니다. 베로나가 수비 라인을 엄청 뒤로 물러나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오시멘이 또 못 나오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라스파돌이었어요. 이 선수가 체격 조건이 크거나 파워가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라스파도리가 상대 수비에게 갇혀서 여기서 볼을 빼앗길 때가 많았죠. 근데 오시멘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달라집니다.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 앞쪽으로 뛰어요. 앞쪽으로 뛰면서 박스 안으로 수비를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베로나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니까 뒤에서 뛰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시멘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나폴리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죠. 그냥 오시멘 쪽으로 붙여주면 오시멘이 어떻게든 여기서 상대 수비수와 싸워서 슈팅을 가져가든 떨어뜨려 주든 볼 소유가 되니까 오시멘이 들어오자마자 나폴리의 공격이 단순하지만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라스파도리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오시멘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나폴리는 단순하게 그냥 오시멘 쪽으로 붙여줘요. 붙여주는데 여기서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랑 싸울 때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니까 페널티 박스에서 나폴리가 볼을 소유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내니까 뒤쪽에 있는 지엘린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시멘이 계속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베로나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뒤로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엘린스키가 중거리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경기도 보시면요, 나폴리에게 오시멘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다. 물론 나폴리가 오늘 경기를 못 이긴다고 해서 리그 우승을 못하진 않아요. 리그 우승은 사실상 확정이다 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중요했던 건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치르니까 8강 2차전이 있으니까 오늘 경기를 이기고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 게 있었는데 못 이겨서 사실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뭐냐? 오시멘의 컨디션이 8강 2차전을 앞두고 부상에 복귀해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8강 2차전에서 한 골 차이, 그 8강 2차전이 나폴리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시멘의 컨디션만 돌아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차거든요. 그래서 나폴리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돌렸고 체력적인 이제 관리도 해줬고, 그리고 오시멘이 돌아와서 어쨌든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희망이 좀 생겼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좋은 측면이 아니었나